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MC BUK와 함께 힘차게 달려봅시다. 출발! 요즘은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하고 서학개미들도 미국 주식에 꽤 진심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한 돈은 얼마나 될까?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진 빚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바로 국제투자대조표라는 통계 덕분이죠. 쉽게 말하면 국제투자대조표는 나라의 해외 재산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에 투자한 대외 자산과 외국인이 그 국가에 투자한 대외 부채를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합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또 외국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여기서 대외 자산에서 대외 부채를 뺀 값을 순대외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플러스라면 우리가 받을 돈이 더 많다는 거고, 마이너스라면 우리가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이 더 많다는 뜻이죠. 사실 한국은 한동안 순채무국이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빚이 많아 허덕이던 나라였죠. 그런데 2014년에 드디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우리가 채권국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늘리면서 해외 직접 투자 자산이 크게 늘었어요. 게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번 돈으로 외국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고 외환 보유액도 많이 늘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해외 증권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변화가 겹치면서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마침내 빚보다 외국에서 굴리는 돈이 더 많은 나라가 된 거죠. 2020년만 해도 약 4,872억 달러였던 순대외 금융자산이 꾸준히 늘어나서 2024년 말에는 약 1조 달러를 넘는 순자산을 기록했어요. 불과 10년 전인 2014년에 간신히 우리 순대외 금융자산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제는 순자산 규모가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8위의 자산국이 된 겁니다. 최근 한국이 세계적인 자산국이 된 이면에는 해외 투자 열풍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연기금, 보험사 등의 국내 기관 투자자는 수년간 꾸준히 해외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테슬땡, 앱땡 같은 미국 기술주 열풍과 맞물려 한국의 투자자들이 밤잠 안 자고 적극적으로 돈을 굴린 결과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 펀드 잔액은 2024년 말 현재 1,000조 원에 넘어섰죠. 이제는 한국이 과거처럼 외국 자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본을 주고받는 성숙한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숫자가 커진 만큼 관리의 중요성도 더 커집니다. 해외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해외 시장이나 환율 변동 같은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우리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충분히 저축하고 있고 과거처럼 해외 부채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만들었다는 뜻이니까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